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여기까지 왔나 봐요. 동네 마당 앞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마스크 끼시고 스스로 자기 몸을 스스로 방어를 해야 돼요. 자, 교재는 여러분들 기본서는 기본서 페이지 52페이지. 요약집은 페이지 12. 요약집은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매매 계약을 배우는데, 매매 계약 속에는 매도인, 그다음에 매수인, 그리고 매도인의 행위, 매수인의 행위, 그걸 외부로 알리는 의사표시, 세 가지를 요소로 하고, 그 매매가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이 세 가지 능력, 하자가 없어야 되고, 목적에서도 이런 하자가 없어야 되고, 의사표시에서도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근데 목적은 계약서 내용인데 계약서 내용이 확정 가능해야 되고,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까지 지난주에 배웠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뭘 배우냐면 다시 계약서 내용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쓴 계약서 내용을 명확하게 의미를 밝히는 작업, 계약서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는 작업을 여러분들 책에 법률행위의 해석이다 그래요. 자, 지금 뭘 배우냐면 오늘 여러분들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행위의 해석이다 이렇게 쓰여 있나요? 자,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무슨 뜻이냐면 계약서 내용을 명확하게 한다. 그러면 자, 갑이 토지를 자기 생각을 의사, 그 다음에 이것을 진짜 의사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토지를 96만 원에 팔아야 쓰겠다라고 생각을 정해. 갑의 토지를 96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이유야 묻지 않고 이렇게 쓴다는 거죠. 계약서는 이것을 의사,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표시. 그래서 합성어가 의사 표시라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 표시를 진짜 의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객관적 의사라고 하여 이것을 가상적 의사다 해서 가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가불간의 계약서 내용이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약서 내용이. 근데 판사가 계약서 내용을 96이다 임마 이렇게 정해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갑의 의사대로 계약서 내용을 정하는 방법이 있고, 표시된 대로 계약서 내용을 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 내용을. 그래서 자, 여기서 의사대로, 여기 의사대로, 진짜 의사대로 내용을, 계약서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객관적 의사대로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진짜 의사대로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책에 1번 자연적 해석이라고 밑에 보면, 진짜 의사대로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을 무슨 해석? 자, 여기 봐. 이 법률행위 해석에는 계약서 내용을 명확하게 정한다. 지금 가불간의 계약서 내용을 정할 때 여기 실제 의사대로 계약서 내용을 정하는 해석 방법을 위에 다 같이 자연적, 그 다음에 표시대로 계약서 내용을 정하는 방법을 규범적. 그래. 여러분들 교재는 한 번만 읽어보고 간다. 밑에 다 같이 해석 방법. 양가로 1번에 무슨 해석? 한 장, 그 다음 오른쪽에는 무슨 해석? 한 장 넘겨봤더니 교재 54페이지에 보충적 해석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를 머릿속에 담아둬요. 다자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그 다음에 계약서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꼭 계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야 할 내용이 빠져 있을 때 그 내용을
보충해. 다시 표시를 보충한다. 그런 걸 보충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충적 해석은 쉬워. 그냥 계약서 내용에 빠져 있는 경우 빠진 내용을 제3자 입장에서 보충한다. 이렇게. 그걸 보충적 해석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은 자 이제 이것만 정리하면 돼요. 자연적 해석은 다 이제 의사대로. 표시대로. 그러니까 의사대로 정하면 무슨 해석? 표시대로 정하면 자 갑이 자기 토지를 갖고 있는데 얼마에 팔 생각이냐면 내 을에게 96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정했다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계약서에는 말로 할 때는 표시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 96만 원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1번으로 정하면 무슨 해석? 진짜 의사. 그래서 여기 보면 자연적 해석은 여기 진의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억 못하겠으면 다 같이 지읒 하수 가르치듯 또 해야 돼. 이게 하수 가르치듯. 그 다음에 객관적 해석은 규범적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이거든. 그래서 다 같이 규범 해석은 객관적, 가의 이렇게 정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은 계약서 내용의 틈을 보충해. 예를 들어서 보충적 해석은 가볍게 갑을 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갑이 피해자이고 을이 가해자일 때 합의서를 써. 이후에 생기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했는데 합의서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예측지 못한 후유증이 생겨. 그러면 예측지 못한 후유증이 생겼을 때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단서를 안 넣거든.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측지 못한 피해가 생기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표시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표시가 빠져 있지. 그래서 그것을 있는 것처럼 넣어서 해석하자. 이걸 보충적 해석이라고 그래. 여기는 간단해. 자, 그러면 다시 한다. 갑이 토지를 960만 원에 팔 생각이었어. 근데 실수로 이렇게 썼다고. 실수로 이렇게 정하면 무슨 해석? 이렇게 정하면 이제 됐지.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정도 알아도 돼. 그러면 반드시 자연적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반드시 960만 원으로 정해야 하는 경우는 자 외워본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짜 생각을 안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와 반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짜 의사를 갑의 진짜 의사가 960만 원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그러면 당연히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지. 다시 한다. 안 경우, 알 수 없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하셔. 자,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 계약서에 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임차인은 이 계약서 내용을 들이대고 권리금 내가 너에게 주었던 권리금을 빨리 반환하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 반환 청구. 이에 대하여 임대인은 그것이 무슨 소린가 이 사람아. 내가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쓴 취지는 임차인 당신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도록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쓴 것이다 라고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이야 이게. 그러면 이 판사는 이제 중간에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임대인 편 들든가 임차인 편을 들든가 해야 돼. 이것이 판결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양 당사자의 진짜 의사를 놓고 봤더니 갑의 진짜 의사는 내준다 못 내준다? 을의 진짜 의사는 내놔라. 그리고 을이 갑의 진짜 의사를 지금 몰랐잖아 지금. 그러면 진짜 의사대로 판사가 판결을 해야 되겠어요? 객관적 의사대로 해야 되겠어요? 자 이것이 갖는 객관적 의사대로 해야 돼. 여기까지 왔지?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 한 장 넘겨봤더니 54페이지 봤더니 55페이지에
55페이지에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다 나오나요? 거기에 양가로 1번에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에다가 목 동그라미 쳐봐. 목적에다가 목. 사실인 관습의 2번에 사.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임의 규정 나오죠? 임 이렇게 동그라미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의 성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자 동그라미 쳐보셔. 신. 자, 그럼 여기 잘 봐. 이제 이 판사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이것의 의미를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진짜 의사대로 내용을 정할 수가 없거든. 그러므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의사대로 정해야 돼. 그런데 이 객관적 의사가 무엇인지를 표시행위만으로는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으면 판사가 나 판결 못하겠다 하지 말고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 고려해야 될 사항이 다 같이 목적, 사실행 관습, 임의 법규, 신의 성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결을 하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순서는 잘 알고 있어야 돼. 다 목사임신. 그래서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객관적인 의사를 정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면 거래 관행 있을 거 아니야. 거래 관행을 고려하고 세 번째는 거래 관행도 없으면 법규 있나 봐요. 강행법규가 아닌 임의법규를 고려하라는 거예요. 임의법규를 고려하고 이것도 없으면 이제 이것도 없어 그러면 판결 때려치지 말고 다 같이 양심. 우리가 법관은 양심에 따라 헌법에 의하면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양심이 바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신의 성실이야. 이게 조리.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고려해서 객관적 의사를 정하라. 만약에 거래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지금 불분명해.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이.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거래 관행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려해서 객관적 의사를 해야 함에도 무시하고 임의법규를 고려해서 객관적 의사를 탐구했다면 이것은 법률 문제를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여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상고 이유가 돼. 다시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한다. 법률 문제를 잘못 적용했으니 이것이 법률행위 해석이다 하시면 돼. 그래서 자, 이거 본다. 법률행위 해석이란 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례는 법률행위 해석이란 따라서 해본다. 법률행위 해석이란 표시행위가 갖는 객관적 의사를 탐구하여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해석 원칙이 이거야. 객관적 의사를 탐구해서 내용을 확정해야 돼. 다만 표시행위만으로는 객관적 의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면 판결을 하지 마라. 조정을 하라. 고려해야 된다. 그 고려해야 될 순서가 다 같이 목사임신. 이걸 잘못했다면 불만 있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대법원에 이의 제기한다. 상고 이유가 된다. 이것이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이다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이 자연적 해석의 적용 예로서 반드시 진짜 의사대로 내용을 정해야 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안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중에 꼭 하나 나오는 게 여러분들 합의 후 착오로 인한 오표시의 경우라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해서 페이지 53페이지에 기본서 53페이지 보면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오표시 무효의 원칙 나오나요? 그게 한 문제가 나와. 그게 오표시 무효의 원칙 이렇게. 다 같이 오표시 무효의 원칙.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갑이 X 토지도 있고 그 다음에 Y 토지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X 토지 갑구에 소유자 1번 갑, 여기는 Y 토지 갑구에 소유자 이렇게 쓰여 있는데 갑이 두 필지가 있는데 을에게 X 토지를 1억에 사고 팔기로 합의한 거예요. 이렇게
합의 내용은 X 토지. 근데 계약서에는 실수로 바로 인근에 있는 1-1번지 해야 되는데 실수로 1-2번지 쓰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X 토지에 대해서 합의했는데 계약서에는 Y로 표시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합의를 했는데, 자, 계약서 내용에 X 토지로 합의했는데 표의자가 실수로 Y로 표시했다는 것이야. 그러면 자, 갑이 여기서 잘 봐야 돼. X 토지도 있고 Y 토지도 있는데 X 토지 팔 생각이었는데 실수로 Y로 표시했어. 내가 너에게 X 토지를 이렇게 팔아야 쓰겠다라고 갑이 정했는데 실수로 Y로 표시했다면 이걸 착오라고 그래. 그러면 X 토지 팔 생각이었는데 실수로 Y로 표시했을 때 을은 갑의 진짜 의사가 저 친구가 X 토지 팔 생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 얘기했구만 는 사실을 을이 안다고 모른다고. 무당들이다. 다시 해본다. 너무 긴장하지 마셔.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해결하고 우리는 주의하시면 된다고. 그런데 뭐 코로나가 그 역설적으로 많은 그 인터넷에 나오잖아. 코로나 때문에 기후도 좋아졌고 다 나오는 게 동물들이라고. 동네 밖으로 다 나와. 이태원 간 놈들 다 동물들이요. 그거 생각 없이 그 동물들이라고 그거 그냥 막 기어 나와서 미친 듯이. 그렇게 판단력이 부족하나 그거. 네. 교회 나간 사람들은 동물이 아니야. 네, 또 이 얘기해서 또 인기 떨어지니까 이 얘기 안 해. 이런 얘기가 하면 정말 치명적이거든. 다시 한다. 이 두 경우가 있어. X 토지 1번 봐라. X 토지 Y 토지 내가 너에게 X 토지 이렇게 팔겠다. 알았다. 합의했어. 합의해놓고 실수로 잘못 쓴 경우. 2번 갑이 X 토지 팔 생각이었는데 실수로 Y로 표시해서 합의 없이. 2번 합의하고 합의 없이 실수로 갑이 혼자서 실수로 Y로 표시했어. 차이가 있지? 2번을 착오라고 그래. 2번을. 1번은 착오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합의해놓고 이런 말이 없으면 다른 착오로 잘못 표시. 그런 거 취소할 수 있지. 착오로 잘못 표시했으면 혼자서 잘못 표시했으면. 근데 여기는 혼자서 합의해놓고 잘못 표시했다면 착오 문제 아니다 그 말이야 이게. 알아들었어? 눈빛이 다시 해. 갑과 을이 X 토지로 사고 팔기로 합의했다고. 그러면 갑은 토지를 X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등기해 줘야 돼. Y 토지에 대해서 등기해 줘야 돼. 그럼 당연히 X 토지 넘겨줘야지. 근데 Y 토지로 등기했다 그런 얘기야 지금. 동의해? 그럼 여기서 X 토지 합의해놓고 Y로 표시했을 때는 계약서 내용은 X 토지로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이미 정해진 마당에 표시만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법률화 시켜야 되겠느냐 이거야. 그리고 봐. X 토지에 합의했는데 실수로 Y로 표시했을 때는 을이 갑의 진짜 의사가 지금 실수로 Y로 표시했어 이렇게. 그러나 을은 갑의 진짜 의사가 X 토지라는 걸 알아 몰라? 그러니까 알았잖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짜 의사를 합의까지 해서 안 경우에는 진짜 의사대로 내용을 정하자. 그러므로 법률행위의 목적은 X 토지 넘겨주는 것, Y 토지 넘겨주는 것. 그래서 합의 내용은 확정, 유효, 취소 문제 없고, O 표시는 확정, 무효. 이거 Y 토지에 대해서는 여기 보자. 계약서에 자, Y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에 2번 등기 원인은 매매 소유자 을 이렇게 썼을 때 매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진 적이 없지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취소 문제 생기지 않고 등기만 무효가 돼. 왜냐하면 따라서 원인이 부존재. 이건 무효 등기이고. 그러면 을은 갑에게 야 X 토지에 대해서 내 이름으로 등기해 주시 할 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갑은 Y로 표시된 것에 대해서는 을아 3번
2번 등기는 무효니까 2번 말소 이렇게 해야 되고 다시 X 토지에 대해서 등기 원인을 매매로 해서 등기를 해줘라 그런 얘기야. 어느 경우든 취소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럼 이거 생각이 짧은 사람은 차고 어쩌고 들어갔으니까 바로 뒤에서 배울 이따가 바로 이거 끝나고 배울 이게 혹시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 문제 아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오는 따라서 혼자서 잘못 표시. 여기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혼자서 잘못 표시한 거예요. 합의해놓고 잘못 표시한 거예요. 경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셨어? 자, 다시 해. 갑이 X 토지도 있고 Y 토지도 있어요. 근데 X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팔아야 되겠다 정했는데 말을 잘못해서 Y로 얘기했어요. 이것은 취소할 수 있어. 착오니까 그거는. 근데 합의해놓고 말을 잘못한 경우에는 취소 문제 할 것 없이 그냥 정해졌다는 거 합의된 내용대로. 이것을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다. 이게 한 문제 나오니까 주의하셔. 요대로 외우면 돼. 다 합의 후 착오로 인한 오표시. 요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합의는 확정 유효. 그리고 오표시 요거 결론이 오표시는 확정 무효. 어느 경우도 취소하지 못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것이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에요. 자, 이렇게 마치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냐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걸 보면 자, 여기 보자. 계약이 되려거든 세 가지 사실들이 있어야 돼요. 계약이 되려거든 세 가지 사실들이 있어야 된다. 몇 가지 사실들이?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세 가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는데 이 의사표시를 문서로 작성해야 함에도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서로 하지 않고 말로만 했다면 그 계약은 불성립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다시 성립. 불성립. 그러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성립이냐 아니면 불성립이냐 따져서 혼인을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여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성립이 돼야 돼. 그러면 성립이 되면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다 같이 확정유효, 확정무효, 불확정무효, 불확정유효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에서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목적에서 확정 가능해야 되고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타당성 있으면 이렇게 가. 근데 목적에서 하자가 있으면 어디로? 확정 무효. 그래서 목적에서의 효력 요건을 다 배웠고 이제는 3단계 의사표시에서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의사표시에서 하자가 없으면 확정 유효. 의사표시에서 하자가 있으면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든가 하겠지. 이렇게 설득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 62페이지. 여러분들 교재는 몇 페이지? 62페이지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서 그것을 여러분들 교재는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맨 위에 보면 비정상적 의사표시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그리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나누면 이렇게 돼. 이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법전에서는 다 같이 의사의 흠결. 그러니까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불일치. 근데 의사의 하자를 여러분들 교재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지만 거기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 일치. 다시 한번 의사의 흠결. 의사의 하자. 그러니까 의사의 흠결은 일치, 불일치. 불일치. 의사의 하자는. 그러니까 의사의 갑이 토지를 96만에 팔 의사를 정해서 이렇게
표시했을 때는 의사가 결여되었잖아. 여기가 의사가 결여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불일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갑이 96만에 팔 생각으로 이렇게 썼다면 의사가 나타났지. 여기는 의사의 흠결은 아니지. 근데 여기가 그 의사를 정할 때 누군가의 사기나 협박에 의해서 의사를 정했다면 의사를 정할 때 하자가 있었죠. 이런 걸 다 같이 의사의 하자. 그럼 의사의 하자는 일치요, 불일치요? 일치. 이렇게 일치. 거기에 다시 한번 사기 강박. 그래서 우리 민법에 비정상적 의사표시 유형에는 다 같이 비진의 표시. 그것이 여러분들 교재에 어디 있냐면 한 장 거기 자 62페이지에 처음 오신 분들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나오죠. 그리고 비진의 표시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다 같이 혼자서 한 거짓말. 혼자서 한 거짓말을 비진의 표시라고 그래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오른쪽에 한 장 보셔. 한 장 넘겨보시면 교재 67페이지를 봤더니 교재 봤더니 108조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나오죠. 통정허위 표시는 둘이 짜고 한 거짓말. 이게 둘이 짜고 한 거짓말을 통정허위 표시라고 불러요. 자, 한 장 넘겨보셔. 71페이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다 같이 실수로. 속에 없는 말.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가지는 의사의 흠결인데 거짓말은 일부러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의식적 흠결이라고 그래요. 착오는 일부러 거짓말한 거예요. 실수로 속에 없는 말한 거예요. 그런 걸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중 착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2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의사의 의식적 흠결에 해당한다. 그럼 틀려 이런 것들이. 의사의 의식적이야 무의식적이야.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한 장, 두 장 넘겨보시면 자 교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79페이지 봤더니 4번 봤더니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그것을 법전에서는 다 같이 의사의 하자.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의사의 하자라고 그래. 이것을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그러지. 그러면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야. 넓은 의미에서는. 다시 한번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럼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의 유형이 다 같이 비통, 착사강. 외워줘야 돼. 비통, 착사강. 효력은 유무, 취취취 이렇게. 다시 한번 유무, 취취취. 자, 이거 기억해야 돼. 그러면 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참고로 자 보충교재 한번 펴보셔. 가볍게. 보충교재에서 17페이지를 한번 가보셔. 보충교재에서. 보충교재의 17페이지 맨 우측 하단에 자 거기에 뭐라고 됐냐면 5번의 타 제도와의 관계에서 제3자의 사기에 의한 표시상의 착오 나오나요? 지금 자 구별해봐서 잘 보자. 제3자의 사기에 의한 표시상의 착오. 여기 봐. 착오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게 된 이유가, 착오에 빠지게 된 이유가 갑이 96만에 팔 생각이었는데 실수로 잘못 표시한 것을 딱 하나 표시를 그르쳤다. 이걸 표시상의 착오라고 그래. 그냥 듣고 말아버려. 대부분이 착오가 일어나는 이유는 표시를 잘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 동기의 판단이 아니고 표시를 잘못해서. 내가 갑이 토지를 을에게 팔 생각이었는데 갑의 토지를 큰아들에게 줄 생각이었어. 큰아들 증여. 근데 그날따라 둘째 딸이 와서 애교를 부리니까 에이씨 어쩌다가 실수로 애교를 부리면 뭔가 좀 미안하잖아. 사람 마음이.
갑이 토지를 누구에게 줄 생각이었냐면 큰아들에게. 근데 실수로 을에게 준다고 한 거라고. 이런 걸 다 같이 표시상의 착오. 실수로, 일부러 실수로 불일치 이런 걸 표시상의 착오라고 그래. 자, 갑의 토지를 96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일부러 실수로 이렇게 썼어. 자, 다시 이제 여기가 뭐가 붙냐면 갑은 A의 사기에 의해서 갑이 토지를 팔아보려고 그래. 야, 이놈의 토지에 A가 사기를 친 게 어떻게 했냐면 이 토지 주위에 쓰레기장 생긴대. 장래 사실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쓰레기장이 매립이 된다는 말이야. 현재 사실이야, 장래 사실이야. 장래 사실인데 쓰레기장이 매립이 되면 토지 가격이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쓰레기장이 매립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96만 원에 팔 생각으로 96만 원에 팔 생각으로 96만 원에 팔았대. 쓰레기장이 매립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개질할 던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쓰레기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시청이 들어선다는 거지. 다시 해. 96만 원에 팔 생각으로 얼마에? 쓰레기장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러면 사기요, 사기 아니요? 혼자 개질할 떨었잖아. 근데 A가 이렇게 가서 꼬드긴 거예요. 야, 네 토지 주위에 소문 다 났다 임마. 그래서 A의 사기에 의해서 쓰레기장이 생길 것이라고 장래 사실을 판단해서 이렇게 팔았는데 쓰레기장이 생겨 시청이 들어서 이런 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그런단 말이야. 자, 다시 해. A가 네 토지 주위에 쓰레기장 생긴다. 그래? 그래? 제3자의 사기에 걸려서 그러면 싸게 팔아야지. 얼른 팔아야지. 96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보다 제3자의 사기에 걸려서 표시상의 착오에 빠졌다. 자, 여기는 일치요, 불일치요, 일단. 불일치지, 여기지? 사기요, 사기 아니야. 사기라고 하면 또 저렇게. 그래서 내가 먹고 사다. 내가 먹고 살아. 해봐. 사기는 일치, 불일치. 그러니까는 수준이 좀, 속 좀 뒤집어 놓게.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은 제3자의 사기를 봐. 근데 한 5년 하신 분들은 일치, 불일치를 본다는 거지. 한 5년 하신 분들은. 다시 일치, 불일치. 야, 그 말이 그 말 같다. 그러면 공부 못 한다. A의 사기에 걸려서 96만 원에 팔 생각으로 얼마에 표시했어요? 일단 일치, 불일치. 사기 아니지. 그러면 이 경우는 사기로 해결하라. 사기는 아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5번에 제3자의 사기에 의해서 표시상의 착오에 빠지면 사기여 착오만 적용돼. 그냥 여기 일치, 불일치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해 놓으셔. 그것이 신혼보증 사건이야. 신혼보증 사건. 그래서 갑이 을의 사기에 걸려서 이 친구가 서류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작은아버지, 내 경찰서 취직했구만요. 아, 또 우리 집안에 공무원 처음이다, 처음. 경찰서 취직하면 어디 있어, 경찰. 신혼보증 서류 해와야 된다고. 간첩 있는가 없는가 위에, 차 위에 막 집안에 사기꾼들이 있는가 없는가 쫙 검사해. 신혼보증 서류. 그래서 신혼보증 서류에 서명한다고 착각을 해. 지금 갑이 도장 팡 찍는 거예요. 생각이 어디에다가? 신혼보증. 그런데 이 자식이 가져온 게 조카가 5억 빌렸은 연대보증 서류에 집어넣어 쓴다고. 연대보증 서류. 자, 그 누가 했냐면 동생이, 갑의 동생이 형님, 백수 가면, 백수가 내 조카예요. 백수 가면 그 보증 하나 서주시오. 신혼보증 서류. 어째서? 그랬더니 취직했구만요, 경찰서에. 그랬더니 아, 그래? 우리 집안에 경사네. 빨리 보내, 빨리. 그래서 이렇게 속아서 제3자의 사기에 걸려서 속아서 신혼보증 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보니까 표시해 놓은 것은 연대보증 서류요. 자, 이제 이게 문제요. 제3자의 사기에 걸려서 신혼보증 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실수로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했다. 자, 일치요, 불일치요? 사기다, 착오다? 이건 착오로 해결해야지 사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사기는 일치, 불일치? 일치. 착오는 불일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외워본다. 비진이 표시, 비통 착사강, 효력은 유무, 취취취 이렇게. 그러면 진의 아닌 의사 표시는 의사의 의식적 흠결. 그래서 혼자서 한 거짓말이다. 지금부터. 그럼 이제 여러분들 교재는 진의 아닌 의사 표시를 공부할 거예요. 페이지. 진의 아닌 의사 표시 찾으셨어요? 조문이 107조 보면 돼. 자, 여기 보셔. 여러분 조문 거기 있어. 우리 107조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여기서부터 틀리게 돼버려 시험이. 자, 시험이 표의자가 잘 들어.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갑이 을에게 내가 을에게 토지를 증여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증여한다고 했다. 이것이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이면 알고 해, 모르고 해? 알고 해요. 그렇지. 거짓말이면 알고 오잖아. 그럼 표의자가 거짓말임을 알고 한 거짓말은 효력이 없다 하면 틀린다고 이게. 그래서 거짓말이라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조문 잘 봐야 돼. 효력이 없다 하면 틀려. 무효이다. 동의해? 그러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아까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혼자서 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이 진의가 문제가 생겨. 진의가. 그래서 진의가 을이 협박을 해. 협박. 을이 가서 너 목숨 내놓을래, 시계 내놓을래 그래. 시계 2천만 원짜리. 그 2천만 원짜리 차 본 적 있나? 200만 원짜리는. 그것은 있어? 그거는 대구댁이라 수준이 높구나. 자, 너 목숨 내놓을래, 협박을 한다고. 강박. 목숨 내놓을래, 시계 내놓을래. 그러면 을이 시계 내놓겠다고 해. 일반적으로. 그러면 강박에 의해서 시계 내놓겠다고 한 말은, 시계 내놓겠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요, 참말이요? 이걸 거짓말이다 그러면 공부 못해 그거. 그래서 자, 시계 내놓겠다고 한 말은 진의 아닌 의사 표시다. 진의 표시다. 진의 표시잖아 지금. 이때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서 진의는, 자, 갑이 시계 내놓겠다고 한 말은 마음속에서, 시계 내놓겠다고 한 말은 마음속에서 바래서 한 말이요, 바래서 한 것은 아니야. 그래서 판례가 나오는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진정한 바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강박에 의한 증여는 바램에 의해서 시계를 준다고 한 건 아니지. 어때 표정이. 이게 하면 목숨 내놓을래, 시계 내놓을래 했는데 목 따가라 하려고 했는데 거짓말을 이렇게 했다면 비진의 표시야. 내 생각으로 세상도 시끄럽고, 에이씨 팍 죽어야 되는데 지금 팍 죽고 싶은 사람 손들어. 70 먹으면 절대 죽고 싶지 않대 다. 이 세상 좋은 거 코로나 와도 절대 안 죽겠다는 거야. 65세 되면 어이씨 그런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 엄청 쌓여. 나는 지금 55세밖에 안 됐어. 54세. 우리 교수님 85세인데 맨 우리 지도 교수님 박사과정 할 때 맨 이 카카오톡으로 메일을 보내는데 맨 오는 게 무슨 건강식품 뭘 이런 거 있지, 오뚜기 메뚜기 이런 거, 그리고 비난하는 거, 사람들 비난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쳐다보면 짜증난다고. 나 지금도 앞으로도 살려면 5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거 쳐다보고 고민해야 되냐고.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할 일 없으니까 그걸 고민해. 우리 쌀밥만 먹으면 되지 뭘 다른 걸 더 먹어 그냥. 그래서 봐, 협박을 했을 때 목숨 내놓을래, 시계 내놓을래 했더니
목숨 내놓아, 목숨 가져가라 하려고 했는데 거짓말로 이렇게 했으면 그게 비진이 표시야. 근데 지금 목숨 내놓을래, 시계 내놓을래 했을 때 갑의 생각은 목숨이요, 시계요? 진이요, 비진이야? 그래서 이걸 진이다, 아니다 따질 때 진이 표시다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한 번 더. 오빠가 여동생이 찾아와서 혜수가 네 이름으로 오빠가 은행에 가서 네 이름을 빌려다오. 네 이름으로 오빠가 은행에 가서 융자점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을이 명의를 대여해줘. 이렇게 명의 대여. 그럼 친정 오빠가 찾아와서 네 이름으로 융자점 받아 쓰도록 명의 좀 빌려달라. 그러면 오빠 꿈속에서 내 기다렸네. 내 오빠에게 돈 좀 빌려줄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꿈속에서 기다렸는데 참 잘 왔다고 해. 짜증내. 자, 명의를 빌려줄 때는 우러나서 빌려준 거다, 어쩔 수 없이 빌려준 거다. 그럼 여기서 봐. 명의 빌려준 건 거짓말로 빌려준 거예요, 참으로 빌려준 거예요? 참으로 빌려주었지만 우러나서 빌려준 건 아니지. 그래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진정한 바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따라선다, 생각이다. 머릿속에 잡아둬야 돼. 거기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을 한번 보시면 보충 교재도 있고, 그래서 요약집은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5페이지를 봐. 15페이지. 15페이지에 봤더니 같이 보셔. 요약집 봤더니 맨 좌측구에 의 판례 봤을 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동그라미 1번 봤더니 진의의 의미 나와요? 한번 외워본다. 진바 아니다. 그 말이 뭐냐면 진정한 바램이 아니다, 그런 뜻이야 이게. 여기 봐야지. 여기 위에.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이걸 잘 못 찾으니까 연습을 해야 돼. 찾으셨어? 요약집 없어? 여기 보시면 15페이지에 다시 찾아, 눈으로 다. 맨 좌측 위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 표시를 구분해놨죠? 그리고 1번 의 판례 있는데 바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밑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의 의식적 흠결에 해당하고 또 단독 허위 표시라고도 하면서 1번 진의의 의미는 진바 아니다 이렇게 쓰여 있나요? 그 말이 뭐냐면 다 진정한 바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 시험에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아니나와 관련된 판례가 나오는데, 자 여기 봐. 진의 아닌 의사표시냐 아니냐와 관련된 판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요약집은 오른쪽 우측 하단에 있어. 15페이지 우측 하단에. 거기 보면 여기 봐. 사직서 제출이 나오거든. 사직서. 그 사직서라도 일괄적으로 사직서 제출만 나오면 그건 볼 것 없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다시 한번 일괄 사직서 제출. 그럼 여기서 일괄 사직서 제출이라도 공무원의 일괄 사직서 제출이 있는데 공무원의 일괄 사표 제출도 참이여 거짓이야. 사직서 제출만 나오면 다 비진이라니까. 다시 한번 공무원의 일괄 사표. 공무원이 중요해, 일괄 사표가 중요해. 그 일괄 사표만 나오면 다 비진이 표시라고. 아셨지? 자, 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혼자서 사직서 제출했어. 혼자서 사직서 제출. 사장이 지시해서.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서 사직서 제출. 이런 거. 그러니까 사직서 제출만 나오면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 그런데 여러분들 사직서 제출했을 때 중간 퇴직금 받으려고 사직서 제출한 경우도 있어, 없어요? 그런 걸, 이것을 여러분들 책에서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냐면 다 스스로 자의로 사직서 제출했다. 이것만 진위 표시야 이게. 사직서 제출 사건에서. 이해하셨나? 사직서 제출만 나오면 거짓말이요, 참말이요? 거짓말. 근데 중간 퇴직금 받으려고 사직서 제출한 것은 참이다. 명의대여에 따른 소비대차계약. 아까 명의대여 나오면 참이요, 거짓이야? 참. 그런데 요 명의대여에다가 여기 은행의, 써놓으면 돼요 여러분. 은행의 양해. 명의대여 사건이 나오는데 뭐의 양해? 그래서 금융기관의 양해를 얻어서 명의대여에 따른 소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통정허위 표시가 돼. 그래서 자, 아까 오빠가
여동생이 찾아와서 네 이름으로 은행에서 융자점 받아다 쓰도록 명의 좀 대여해다오. 그래서 자, 명의 대여해서 갑이 은행에서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대리인으로 을과 병 사이에 소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 그러면 명의 대여에 따른 제3자가 명의자의 이름으로 은행과 이루어진 소비대차 계약은 유효인데, 은행이 여동생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양해하에 소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지. 그러면 명의 대여에 따른 소비대차 계약은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가. 명의 대여가 아니라 이 명의 대여도 금융기관의 양해에 의해서 했다면 이건 비진위 표시야 이거. 그리고 그에 따른 소비대차 계약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명의 대여만 나오면 진이다 비진이다. 진. 근데 금융기관의 양해를 얻어서 한 경우에는 비진위 표시야.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그러면 여기 협박에 의해서 증여했다. 아까 증여. 시계 내놓을래 목숨 내놓을래 협박했을 때 시계 내놓겠다고 한 말 참이다 거짓이다. 참. 이해하셨지? 자, 일괄 사직서 제출 나오면 참이요 거짓이야. 그러니까 사직서 제출만 나오면 그냥 거짓이다 생각해. 근데 사직서 제출 사건 중에서도 자의로 다 같이 스스로 또는 중간 퇴직금 수령하려고 이렇게 나오면 다 그 하나만 참이요 중간 퇴직금. 그러면 자, 사립대학 조교수가 사건이 있거든. 여러분 책에 보면 사립대학 조교수가 자기를 신임하고 있는지 신임하는지 그러지 않는지를 확인하려고 이사장 앞으로 사직서 제출해. 사립대학 조교수가 우리 이사장님께서 나를 신임하는지 그러지 않는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사직서 한번 제출해 보는 거예요. 자, 사립대학 조교수가 사직서 제출했다. 참이요 거짓이요? 아까 사직서 제출만 나오면 요거라고 그러지 않았어 비진이. 그렇게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사직서 제출만 나오면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왼쪽. 근데 하나가 딱 참. 그게 뭐 스스로 또는 다 중간 퇴직금. 설득돼? 이제 세상에서 여기 온 것에 대해서 가끔 보면 후회스러운 눈빛을 보이는데, 야, 내 최근에 왔더니 이거 돈 날려서 지금 앉아 있는 게 후회스러워. 근데 그러지 마라. 인생 어차피 그래도 세상 가는 거고 저래도 가는 거니까 내년에 오면 내 싸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나 내 지금 현재 이 등록한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 마셔. 그게 이렇게 하다 보면 세월이 사람들이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바로 100m 하는 게 아니야. 조금씩 단계적으로 해. 3살 먹었을 때 아빠 하는 사람은 그 집안 똑똑한 사람이야. 그거 엄마 겨우 한다고 엄마. 그래서 너무나 아쉬워 마시고 사직서 제출만 나오면 참이요 거짓이야? 거짓. 근데 한 개만 참이라고 그랬지? 그거 외우시면 돼. 자, 그래서 진의한 의사표시 다시 가서, 자, 진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여러분들 거짓말임을 알고 해 모르고 해? 알고. 그럼 여기서 잘 봐. 이 107조 다시 읽어보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해서 여기 의사표시는 2개가 있다고 다 같이. 상대방. 있는 없는.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도 있고 있는 의사표시도 있어. 그러면 유언에 따른 유언은 상대방 있는 없는. 자, 이제 여기 1항 딱 보시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도 성립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아. 거짓말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도 거짓말이 존재할 수 있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도 거짓말이 존재할 수 있어. 자, 이제 여기 읽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했을 때, 자,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도 있을 수 있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도 있을 수 있는데, 단서를 탁 보니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고 그랬대. 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거짓말인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무효가 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그러므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니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돼. 설득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거짓말로 했을 때에는 항상 유효이다 그러면 오해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건 이제 이론으로 나오는 거고 우리는 매매나 교환, 임대차 나오지? 그래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물어봐. 그러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갑이 거짓말로 거짓으로 증여한다고 했을 때, 자 보자. 갑이 거짓말 했을 때 거짓말 한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겠어? 믿은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겠어? 그럼 믿었다 그 말은 거짓말임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모르는 걸 선이라고 하고 따른다 찰석같이 믿었다. 그러면 거기에는 선이고 선의인데 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따라서 따른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그랬지? 외워봐요. 상할 수이면 무효. 상할 수이면 무효이고 그럼 유효가 되려거든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 설득돼? 그래서 이 비진이 표시가 체계도를 보면 자 여기 보자. 갑이 거짓말로 을에게 증여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 비진이 증여는 유효 아니면 무효지? 근데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무엇이고? 유효.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뭐? 무효. 여기 가. 다시 한번 상할 수이면 무효. 이해하셔? 자, 비진이 표시는 상할 수이면 무효인데 이 무효가 제3자에게는 유효가 될 수 있어. 자, 갑을간에 갑이 비진이로 증여한다고 했다. 비진이로 증여한다고 했을 때 이 증여는 을이 선이이고 무과실이면 또는 을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유효 무효요. 다른 상할 수이면 무효. 근데 뭐라고 됐냐면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이 말이 뭐냐면 을과 거래한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이 매매가 유효로 다루어진다 그런 뜻이야. 이 증여가 유효로 다루어져. 아셨나? 이런 무효가 누구에게는 무효이고 누구에게는 유효이고 효력이 다 같이 효력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런 걸 상대적 무효라고 불러. 이걸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따라서 비진이 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나 항상 무효다. 효력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런 걸 무슨 무효라고 그래? 상대적 무효. 체계도를 보셔야 돼. 자, 보면 비진이 표시는 다시 봐. 갑이 비진이로 을에게 증여했을 때 따른다 상할 수이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보여줄 필요 없지. 상할 수이면 유효요 무효요? 확정 무효. 근데 두 사람 사이에서는 확정 무효인데 을과 거래한 병이 을과 거래한 병이 선이면 이게 뭘로 다루어져? 유효. 을과 거래한 병이 악이면 뭘로 다뤄지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효력이 무효지만 이 무효가 제3자에게는 유효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이런 걸 무슨 무효라고 그래? 상대적 무효.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무효가 이 무효인데 이게 지금 아직 효력이 안 정해졌어. 제3자에게는. 무효기는 무효인데. 그래서 제3자에게는 유효로 다루어지는 그런 무효를 상대적 무효. 누구에게는 항상 무효로 다뤄지면 절대적 무효. 이렇게 다룬다는 것이야. 자, 그래서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봐.
갑이 을에게 거짓말로 증여한다고 했을 때 을은 갑의 거짓말을 직접 들었고 을과 거래한 병은 직접 들었어요. 건너뛰었어요. 건너뛰었지.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어떤 하자 있는 행위에서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 근데 제3자는 건너뛰었죠. 그러니까 제3자를 보호해 줄 때는 제3자는 선이이고 무과실이면 되겠어. 선이면 돼. 선이는 모른다 그런 뜻이야. 악인은 안다. 즉 병이 갑이 거짓말로 을에게 증여했다는 거 안다 그러면 악이, 모른다 그러면 선이, 모른 데 대하여 주의 의무 위반이 없으면 무과실이라고 그래. 그런데 제3자에게는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 뭘 물어보냐면 병이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물어봐.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하고 강의 마칠 거예요. 갑이 진짜로 거짓말로 비진의로 증여했을 때, 자, 병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와 못하는 경우 있을 때, 잘 봐. 을이 선이이고 무과실이면, 을이 선이이고 무과실이면 유효지? 그러니까 권리자와 거래했으니까 병은 언제나 권리를 취득해버려요. 선이이고 무과실이면. 따라서 자, 을이 선이 무과실이고 병이 악의인 경우는 권리 취득한다. 해. 이번에는 을이 선의인데 과실이 있어. 그러면 선의인데 과실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여기잖아. 따라서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 있다. 알 수가 과실이 있는 경우야. 과실이 있으면 이런 게 아니야. 맞아? 지금 과실이 있으면 이쪽으로 왔어. 그럼 병은 어떻게 해야 돼? 선이면 권리 취득. 근데 요걸 잘 보시라는 거야, 이게. 마지막. 을이 선이이고 과실이 있는데 병이 선이이고 과실이 있어. 요 사람이 선이이고 과실이 있는데 병이 선이이고 과실이 있다고 권리 취득한다. 왜냐하면 제3자는 선이면 돼.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 요걸 물어보니까 주의하시면 돼. 설득돼요? 마지막으로 이 비진의 표시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와 관련하여 아까 공무원의 일괄사표 제출은 참이여 거짓이야. 비진의 표시. 그럼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 예외, 무효. 근데 공무원의 행위는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사표 제출했을 때는 그 공무원의 관련자가 누구는 사표를 수리하고 누구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그런다면 법률 관계가 획일적이지 못하지. 그래서 공무원의 행위는 공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법상의 행위는 획일적이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괄 사표 제출했을 때는 언제나 유효만 되는 것이고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 공무원의 일괄 사표 제출은 진이여 비진이야? 또 진이라고 하면 안 돼.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지만 민법의 규정이 즉 공무원의 일괄 사표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야지 지금 배우는 민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항상 뭐라고? 유효만 되는 거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다. 해서 공무원의 일괄 사표 제출 시에는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하면 마저 틀려. 요거 하나 외워놓고 두 번째는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을 해. 다음에 이제 배울 게 대리권 남용인데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했을 때는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지. 그러면 을이 병과 매매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게 되면 자,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상대방과 매매해서 매매 대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걸 본인에게 가져다 줘야 돼. 카지노 가서 튀기러 가야 돼. 그래, 그래서 카지노 갈 생각으로 매매하는 짓을 따라서 대리권 남용.
그러면 대리권 남용도 상대방은 대리인이 카지노 갈 생각이었는지 알 필요 없지. 그래서 대리권 남용도 원칙이 유효야, 유효. 다만 따른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지. 그러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그 무효의 논리를 107조를 따른다. 유추 적용. 두 가지. 자, 비진이 표시의 적용 여부.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는 적용된다. 사인의 행위니까. 공무원의 일괄 사표 제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 이렇게 해서 비진이 표시는 마치죠. 자, 쉬었다가 통정의 표시.